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7월 FOMC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FOMC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직접 파월에게 금리를 좀 인하하라고 압박했지만 일단은 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배경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동결이 유력한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네요. 뭐 방금 GDP 속보치, 2분기 속보치 3.0%로 발표됐고요. 고용이 조금은 식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약간 고용이 균형 상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6개. 일을 안 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규모 해고는 없고 대규모 채용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식고 있는 것은 맞고요.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에서도 또 여러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 멀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정책위원들의 상당수의 지금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대로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증시와도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통화 정책이 뭐 장기 금리를 반드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7년 전, 8년 전에 트럼프 1기 때 상황하고는 사뭇 뭐 여러 가지 거시 환경이 다르거든요.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방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트럼프 1기 때 한 8년 전에는 거의 한 뭐 3%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에서 마이너스 7%를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정부 부채 비율도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미국이 지금 7, 8년 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기 금리, 기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 장기 금리가 과연 같이 떨어지겠느냐. 통화 정책을 금융 완화로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은 결국 장기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여러 가지 모기지를 비롯해서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조금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장기 금리 하락이 좀 먹힐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회의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그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장기 금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비탄력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혹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주식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시장 금리가 좀 기준 금리랑 매칭이 안 되는 그러한 장기 금리의 상승 요인이 시장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조금 자금이 들어오는데도 조금 그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그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보장은 좀 없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게 또 증시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월가에서는 근데 이제 7월 FOMC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Q&A를 할 때 기자단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비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지금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떤 쪽은 뭐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은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똑같은 경제 지표의 양면성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파월 입장에서는 또 연준 정책위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치는 것도 또 리스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8월, 9월 두 번의 고용 지표와 두 번의 물가 지표를 받아봐야 9월 11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올 텐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좀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 지표를 받아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멘트를 내일 날릴 거는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약간은 동결의 배경과 함께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시장은 조금 비둘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아마도 1933년 이후에 연준의 이사,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요. 7분의 2명이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거의 한 100년 만에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뭐 그 FOMC가 될 것 같고요. 원로 이사와 보험원 이사.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아마도 한 명 정도는 약간 그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붙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원들이 조금 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데이터를 지금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좀 비둘기적으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조금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인하 신호는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은 항상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데이터 의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고용 악화 지표가 나타난다면 8월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연준이 뭐 한 달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까,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에 조금 방점을 찍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남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두세 차례의 연속적인 고용 지표 악화 이 부분이 조금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7월 고용 지표 한 건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 두 차례 정도는 악화돼야 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월 FOMC에서 뭐 금리를 인하할지도 중요하지만 올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올해 기준금리 몇 차례 인하하실 거라 보시고 또 인하 시기는 언제쯤이라 보시나요? 저는 뭐 9월 17일 FOMC 차기 FOMC에서 한번 인하를 하고 건너뛰고 10월은 12월 10일인가요? 12월 7일인가? 뭐 어쨌든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해서 올해 두 번 인하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4.5에서 4.0으로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두 번 인하하면서 최종 기준금리가 3.5 정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까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기준금리가 몇 %까지 내려갈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 금리를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오래 몇 번 내리냐라는 것보다는 연준의 전체적인 기조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길 만한 요인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금리 동결이 확실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게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GDP 속보치가 나오고 물가지수를 보고 늦었다 파월 의장 빨리 내려라 이런 코멘트를 또 남겨줬는데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4월 이후에 트럼프의 파월 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세어보니까 제가 센 것만 해도 네. 한 8차례가 됩니다. 아, 8차례. 예, 뭐 더 되겠죠. 언론에 좀 주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고요.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파월을 해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다든지 또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미국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파월 의장만 해임한다고 해서 기존의 12명의 의사결정위원들이 금리를 다 인하하는 쪽으로 돌았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5월까지는 조금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해고는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7월 FOMC 전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